그럼 출발! 옛날 아주 먼 옛날 토끼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 냠냠냠냠. 깡총 거북이 너희 녀석 거기서 깡총 슈퍼 울트라 초특급 깡총. 토끼는 거북이랑 경주하는 꿈을 한창 꾸고 있었는데 뭔가 몸이 으슬으슬한 거야. 털이 쭈뼛쭈뼛 바늘처럼 서고 손발은 오그라들고 뭔가 똥이 마려운 것처럼 똥구멍이 움찔움찔했어. 응가가 나올 뻔했지. 이게 뭐지? 하고 토끼가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렸더니 아이고 눈이. 야! 이게 뭐야? 야! 호랑이가 글쎄 입을 쩍 벌리고 토끼를 먹으려고 하던 거였어. 강. 아이고 배고팠는데 마침 잘됐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주시고 잘 먹겠습니다. 토끼는 호랑이를 보고는 너무 슈퍼 짱 놀랐어. 심장이 쿡쿡쿡쿡 뛰어도 너무 뛰어. 땀 많이 나 라고 소리칠 정도였지. 하지만 토끼는 아니야.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어. 라는 속담을 떠올렸지. 호랑이님, 혹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호랑이 기억나세요? 그 떡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했을까요? 근데 제가 그 떡을 구했답니다. 혼자서 먹으려고 했는데 마침 호랑이님을 만나다니요. 떡 하나 드실래요? 이건 신비의 떡이라고 한답니다. 아무나 못 먹어. 호랑이는 저 멀리 산 3개 넘어 건넌 마을에 사는 호랑이가 떡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서 그 떡을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토끼에게 네가 그 신비의 떡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이겠지. 라고 하니 토끼가 그럼요. 가지고 올까요? 지금 당장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얼른 뛰어갔지. 깡총. 그리고 강변에 있는 작고 납작한 돌멩이를 들고 와서는 불에 굽기 시작했어. 치크치크치크치크치크치크치크치크. 돌멩이 떡이 빨갛게 달아올랐지.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강, 너부터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님, 잠시만요. 제가 깜빡하고 꿀을 안 가지고 왔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호랑이는 꿀을 찍어 먹어야 떡을 제대로 맛볼 수 있다는 토끼의 말에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어.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토끼가 안 오는 거야. 꼬르륵, 주르륵, 꼬르륵, 쭈르륵, 꼬르륵, 쭈르륵. 호랑이의 배에서는 꼬르르륵 소리가 나고 입에서는 주르르륵 침이 흘렀지. 질질. 호랑이는 에이, 토끼가 오기 전에 떡을 먹고 토끼가 오면 토끼 녀석을 잡아먹어야지. 그러고는 떡을 날름 집어 들었는데 핫 뜨거 핫 빨갛게 달궈진 떡이 엄청나게 뜨거웠겠지? 야! 뜨거! 슈퍼 울트라 캡슐전 너무너무 뜨거워! 손 다 대었어! 뜨거워! 손이 홀랑 타버린 호랑이는 토끼 녀석! 빠직! 가만 안 두겠어! 를 외쳤지만 토끼는 돌아오지 않았어. 며칠이 지난 후 억새밭을 지나가던 토끼가 호랑이랑 딱 마주쳤지 뭐야. 토끼는 얼마 전 떡 사건이 생각나서 털이 쭈뼛쭈뼛 서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딱 떼고는 호랑이님, 제가 그때 꿀을 들고 갔었는데 호랑이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떡을 다 드신 거예요? 토끼를 보고
눈을 부라리던 호랑이는 뭐야? 이 녀석 어디서 시치미를 떼고 있는 거야? 이 녀석 한번 나의 킹왕짱 슈퍼발차기 옆차기 돌려차기를 차례대로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지. 토끼는 그런 호랑이의 말을 딱 끊으면서 호랑이님, 혹시 참새 드셔보셨어요? 야들야들한 속살이 얼마나 고소한지. 아이 고소해. 참기름 솔솔 뿌려서 먹으면 아 정말 고소하겠다. 호랑이는 다신 안 속아 이 녀석. 흥, 널 잡아먹겠다. 라고 하자 토끼가 어머머머머. 설마 호랑이님 참새 못 잡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 자존심이 상한 호랑이는 야, 참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잡아? 라고 빽 소리를 질렀지. 토끼는 호랑이님, 제가 방법을 알아요. 여기서 눈을 감고 입을 딱 벌리시고 계시면 제가 참새를 호랑이님 입속으로 몰아 넣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 호랑이는 의심이 되었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를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어서 토끼가 시킨 대로 했어. 입을 크게 벌렸지. 토끼는 속으로 이게 무슨 냄새야? 입에서 똥꾸렁내가 나잖아. 슈퍼 울트라 캡숑짱 화장실 냄새보다 더 심한 똥꾸렁내야. 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내색하지 않고 자, 참새갑니다. 짹짹짹짹짹 짹짹짹짹짹 이라고 했지. 근데 타닥 이라는 소리가 들렸어. 호랑이는 오호, 참새가 오고 있는 모양이군.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주변이 따뜻, 아니 뜨거운 거야. 눈을 뜨니 호랑이 주변이 모두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 호랑이는 온 털이 불에 새까맣게 타버리고 화상도 심하게 입었지. 토끼 녀석, 가만두지 않겠어. 를 외쳤지만 토끼는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던 눈이 펑펑 오는 어느 겨울날, 배가 너무 고파서 쓰러질 것 같았던 호랑이가 저 멀리서 뛰어오는 토끼를 보았어. 배가 정말 고파서 한 걸음도 못 움직일 것 같았는데 토끼를 보니 우라통이 터져서 힘이 불끈 솟아올랐어. 캉캉 조사연 파워업 파워업! 을 외치며 토끼에게 달려들었지. 한편 토끼는 저 멀리서 초사여인이 되어 달려오는 호랑이를 보고 이게 꿈인가 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떴어. 조사연 토끼는 또 눈을 질끈 감았다 떴어. 조사연 토끼는 또 눈을 질끈 감았다 떴어. 조사연 토끼는 이게 꿈이 아닌 걸 깨달았어. 슈퍼 울트라 캡숑짱 키왕짱 초사연. 초사인을 외치며 달려오는 호랑이를 보니 모골이 송연해졌지만 토끼는 가까스로 아이디어를 냈어. 아,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할 수 있다. 호랑이님, 스톱. 저를 잡아먹더라도 겨울의 별미 싱싱한 물고기를 한번 드셔보는 건 어때요? 이제 정말 안 속아. 이 악삭파른 녀석, 너부터 잡아먹을 거야. 좋습니다. 저부터 잡아 드십시오. 그럼 절대 싱싱한 물고기는 드시지 못할 거예요. 제가 북구까지 가서 배워온 비법인데 말입니다요. 호랑이는 북구까지 가서 배워온 비법이라고 하니 또 한 번 솔깃했어. 사실 추운 겨울 내내 먹지 못해서 토끼를 먹고 난 뒤에 배가 또 고플까봐 걱정되었거든. 그게 무슨 방법이지? 이번에도 속이면 가만 안 놔둬. 토끼는 아유,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라고 하고 호랑이를 강가로 데리고 갔어. 여기 강물에다가 호랑이님 꼬리를 넣어보세요. 바로 꺼내면 안 되고 물고기가 주렁주렁 달려서 묵직해지면 그때 꺼내시는 거예요. 다 잡으실 때까지 제가 여기에 같이 있을게요.
호랑이는 토끼가 같이 있겠다는 말에 토끼를 믿기 시작했지. 이번에도 속이면 그때는 반드시 토끼를 잡아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 정말 꼬리가 묵직해진 거야. 호랑이는 옳지. 이제 꼬리가 무거워졌으니 들어 올려볼까? 룰루랄라. 라고 하며 꼬리를 빼려고 하는데 띠용 띠띠용. 호랑이 몸이 꿈쩍도 안 하는 거야. 아니, 나의 이쁜 꼬리가 왜 안 움직이지? 이상하다. 얼레리 껄레리 얼레리 껄레리. 이 겨울에 꼬리를 물에 넣으면 꼬리가 꽁꽁 얼잖아. 꼬리가 꽁꽁 얼잖아. 라면서 호랑이를 놀렸어. 토끼 이 녀석 빠직 줬어야이. 가만 안 두겠어. 를 외쳤지. 토끼는 호랑이와의 악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어. 근처를 지나가던 사냥꾼 앞에서 메롱 메롱. 을 했더니 사냥꾼이 토끼를 잡으러 따라왔지. 뭐야 이 녀석, 뭐야? 토끼는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사냥꾼을 데리고 왔어. 사냥꾼은 호랑이를 보더니 오, 횡재했구마이. 물속에 꼬리를 넣은 호랑이라니. 멍청해도 너무 멍청한데? 라고 하면서 호랑이를 덥석 잡아갔지 뭐야. 토끼는 이제 두 발을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었지. 끝. 옛날 하늘나라에 직녀공주가 살고 있었대. 직녀는 옥황상제님의 손녀로서 실로 옷감을 짜는 일을 잘하고 부지런했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크릿 주주의 쌍둥이 별의 여신 제니와 제나였지. 시크릿 주주 치링 치리링 직녀 별의 여신 제니와 제나같이 옷 잘 만들어 트위실드. 그렇게 부지런하고 일을 잘하다 보니 옥황상제가 손녀를 매우 이뻐했어. 우리 아가, 우쭈쭈쭈쭈쭈, 우리 아가, 할비랑 계속 오래오래 살자. 싫어요. 저 남자친구 만나고 싶어요. 매일 옷만 만들고 사는 것 같아요. 허걱, 우리 아가가 벌써 결혼할 때가 되었는겨. 알겠다. 할비가 좋은 사람 알아볼게. 옥황상제는 매우 놀랐어. 매일 옷 만드는 일에만 빠져서 결혼도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남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옥황상제는 명령을 내렸어. 여봐라.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알겠느냐?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 괜찮은 친구들이 많이 품절남이 되었던데 어디 괜찮은 친구 없나? 그때 나이가 제일 많은 황희정승이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어. 전하, 견우라는 청년이 있사옵니다. 그 청년은 누구인고? 예, 전하. 그 청년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소를 키우는 목동이옵니다. 그 청년이 소를 돌보면 비실비실 피식 힘이 없던 소도 힘이 펄펄 튼튼 비쩍비쩍 피지직 말라가던 소도 살이 토실토실 퉁퉁해진다고 하옵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가수인 BTS만큼 잘생겼다고 하옵니다.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옥황상제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견우가 몹시 궁금했어. 여봐라, 당장 견우라는 청년을 부르도록 해라.
부름을 받고 온 견우는 옥황상제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견우라고 하옵니다. 현재 저는 저희 예쁜 소들의 평생 동반자이자 파트너로서 행복한 소들의 삶을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견우의 투철한 직업의식은 정말 대단했어. 소들과 평생 살고 싶다고 했지.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에 옥황상제는 견우가 마음에 쏙쏙쏙 들었어. 여봐라, 직녀공주를 데리고 오너라. 우아한 직녀의 등장에 견우는 깜짝 놀랐지. 아니, 저런 절세 미인이. 자신도 모르게 넋을 놓고 보는 바람에 침이 흘렀지. 그만큼 너무나 직녀는 아름다웠어. 견우는 반갑습니다, 직녀 공주님. 저는 견우라고 하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평생 동반자이자 파트너로서 당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직녀 공주는 부끄러워서 볼이 발그레 물들었지. 네, 좋아요. 저도 당신을 처음 보지만 소같이 든든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요. 네, 저는 소같이 일도 잘합니다. 하하하하. 주변 사람들도 모두 다 웃었어. 하하하하. 곧 성대한 결혼식이 시작되었어. 견우와 직녀 두 사람은 행복한 모습으로 두 손을 마주잡았지. 직녀님, 견우님, 사랑해요. 하늘나라 모든 사람들은 천생연분의 사랑을 축하해 주었어. 결혼을 한 두 사람은 매일매일 두둥실 꿈만 같았어. 아하하하,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하. 둘은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았어.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 아하하하,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하. 왜 우리가 진작 만나지 못했을까요, 견우님? 지금이라도 이렇게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직녀님. 모든 세상이 두 사람의 행복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느라 해야 할 일을 까맣게 잊기 시작했어. 소를 돌보고 옷을 만드는 일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거든. 하늘나라 사람들은 점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 견우가 일을 하지 않다 보니 힘이 펄펄 튼튼 힘이 넘치던 소들이 피실피실 피식 해져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직녀가 일을 하지 않다 보니 하늘나라 사람들은 누더기 헌옷들만 입고 다니게 되었어. 참다 못한 하늘나라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어. 전하, 농사 짓다 제 작업복인 청바지가 찢어졌는데 입고 벗고 하다 보니 자꾸 발에 걸려 구멍이 너무 커져서 아예 찢어져 버렸습니다. 찢긴 바지가 추운데 직녀공주님이 일을 안 하니 고칠 수가 없사옵니다. 또한 견우님이 일을 안 해서 소들이 비실비실해도 캡숑짱 비실비실하다고 하옵니다. 직녀공주님과 견우님을 예전같이 다시 일하게 해주옵소서. 백성들이 불만이 가득한 글과 댓글을 보니 옥황상제는 화가 많이 났어. 여봐라, 당장 견우와 직녀를 끌고 오너라. 병사들에게 끌려온 견우와 직녀는 무릎을 꿇었어. 너희들이 일은 안 하고 매일 놀러만 다닌다는 게 사실이냐? 견우와 직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맞구나. 그러라고 너희들을 부부의 연을 맺어준 게 아니니라. 여봐라, 견우는 은하수 서쪽으로, 직녀는 은하수 동쪽으로 내쫓도록 해라.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7월 7석에만 만나는 것을 허락하노라. 견우와 직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지. 너무너무 캡숑짱 속상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
견우는 쫓겨나서 예전보다 더욱 열심히 소를 돌보았어. 직녀공주도 옷을 더욱 열심히 만들었지. 전보다 소도 더욱 건강해지고 옷도 더욱 멋있어졌지만 둘의 마음은 항상 허전했어. 서로가 곁에 없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둘은 음력 7월 7석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단다. 드디어 첫 번째 7월 7석이 되었어. 꿈에 그리던 서로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야.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푸른 은하수가 가로막고 있었어. 은하수는 너무나 넓어서 서로의 얼굴은커녕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지. 견우님, 직녀님! 너무 멀다 보니 입모양도 보이지 않았어.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주룩주룩 눈물만 흘렸단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인간 세상에서는 눈물비에 홍수가 날 정도였지. 농가 밭은 물론 동물이 떠내려갈 정도였어. 동물들은 살려줘! Help me please! 쓸 외쳤어. 매년 7월 7석이 될 때면 이런 일이 일어나자 동물들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었어. 참가한 소는 제가 견우님을 좋아하지만 비가 너무 와서 걱정이에요. 네. 참가한 호랑이는 우리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강. 참가한 돼지는 우리가 견우님과 직녀님을 만나게 도와주죠. 혹시 까치님이 도와줄 수 있나요? 꿀꿀꿀. 참가한 개는 아무래도 까마귀와 까치님이 나설 수밖에 없겠어요. 멍멍! 결국 하늘을 날 수 있는 까마귀와 까치가 견우와 직녀를 도와주기로 했어. 다음에 7월 7석이 되자 까마귀와 까치들이 모두 하늘로 올라가서 머리를 이어서 다리를 놓아주었어. 깍깍! 직녀님, 견우님, 어서 다리에 오르세요. 견우와 직녀는 드디어 다리 한가운데서 만났어.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지.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까마귀와 까치는 기뻐하는 둘의 모습에 너무 좋았지만 밟히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 깍깍! 아파도 너무 아프다. 머리 아파. 깍깍!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둘 다 더욱 무거워지셨어. 깍깍. 결국은 그렇게 까마귀와 까치는 다리를 놓느라고 머리가 모두 벗겨져서 빛나리가 되었어. 반짝반짝 머리 빛나요. 너무나도 깨끗해요. 이렇게 7월 7석이 지나면 까마귀와 까치가 다리를 놓느라고 머리가 모두 벗겨진다는 이야기가 있어. 신기하지? 또한 사람들은 이를 보고 음력 7월 7석에 오는 비를 견우와 직녀가 만나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칠석우라고 하였고, 그 이튿날 아침에 오는 비를 이별의 눈물이라고 전하기도 해. 그리고 까마까치가 놓은 다리라고 해서 한자로 오작교라고 하였대. 그런데 삼촌은 견우와 직녀가 가족인데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속상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 상상 속에서 삼촌이 견우에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떨어져서 몇 년 동안 살다가 직녀와 떨어져 사는 삶이 너무나 불행해서 옥황상제님께 성실하게 일함을 보여드리고 상소를 올렸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다. 자신이 너무나 불행하기에 견우의 10가지 약속, 직녀의 10가지 약속 이렇게 올려 옥황상제님을 설득했다고 하더라고. 옥황상제님은 그 약속으로 마음이 풀려서 둘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같이 살게 하였다고 해.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견우와 직녀 사이에 애기도 생겨갖고 이름이 지구라고 하더라고. 직녀의 직과 견우의 우, 지구.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니 하늘나라 소들은 더욱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옷은 더욱 멋있고 예뻐졌다는 거야. 또한 견우와 직녀가 같이 살게 되자 까마귀와 까치들도 머리가 벗겨질 일이 없어졌다고 좋아하더라고. 잘 되었네. 끝. 옛날에 아이가 없는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 그 집은 가난해도 너무 가난했어. 집에 먹을 수 있는 쌀이 없었지. 남편님, 오늘도 쌀이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배고파요. 꼬르르르르. 부인, 언젠가는 상황이 조금 나아질 거예요. 여기 아까 남은 밥풀 한 톨이 있어요. 어서 먹어요. 꼬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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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르르르. 아, 캡숑짱 너무너무 맛있군요. 밥알 한 톨이 이렇게 맛있다니. 너무너무 땡큐 소 마치예요. 고마워요. 가난하고 배고파도 부부의 금술은 아주 좋았어. 그러다 어느 날 남편님, 오늘은 라푼젤이 먹고 싶어요. 부인, 먹고 싶은 게 있군요. 근데 라푼젤이 뭐예요? 라푼젤 있잖아요. 그 라푼젤. 영어로는 라푼젤, 우리나라 말로는 뭐시기? 아, 양상추. 아, 그렇군요. 알겠어요. 내 그 말을 몰랐소. 내 양상추를 구해보리라. 남편은 오랫동안 시장에 나가서 양상추를 구하러 다녔는데 돈이 없다 보니 구할 수가 없었어.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게 웬걸? 옆집 마녀의 텃밭에 양상추가 방긋방긋 해맑게 웃고 있는 거야. 마치 어서와서 나 좀 먹어줘요 먹어줘 하는 것 같았지. 오 마이 갓! 그걸 본 남편은 침이 꿀꺽 넘어갔어. 양상추를 어떻게든 가져가서 부인을 만족시키고 싶었는데 마녀가 무섭기는 했어. 남편은 마녀 앞마당으로 갔다 집으로 왔다. 마녀 앞마당으로 갔다 집으로 왔다. 고민을 하다가 남편은 그래, 결심했어. 하더니 마녀 앞마당으로 갔어. 살금 가서는 양상추를 몰래 한 개를 들고 왔지. 남편은 마녀에게 안 들켰겠지? 가슴을 졸이면서 집으로 돌아왔어. 부인, 양상추를 구해왔어. 어렵게 구한 거니 맛있게 먹어요. 부인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매우 기분이 좋았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 남편은 다음 날도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 그렇게 몇 번을 훔쳐왔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오늘도 조심스럽게 살금 들어가서 상추를 들고 나오는데 나오다가 그만 마녀의 집문에 부딪히고 말았어. 쿵! 아야, 거 누구요? 아이고 뭐니? 난 여기 사는 마녀인데 내 양상추를 가져간 게 너였어? 떼찌 맴매 해줄 거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다야. 하지만 맴매를 안 맞을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하지. 그러면서 마녀는 남편에게 제안을 했어. 이 밭에 상추를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가져가도 좋다. 하지만 너희 부부에게 만약 아이가 태어난다면 나한테 아기를 넘겨주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했어. 남편은 상황을 모면할 요량으로 만약 우리 부부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하고 말았지. 마녀의 맴매 떼찌가 킹왕짱 싫었던 거야. 그렇게 남편은 양상추를 가져가 부인을 먹였지.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불안했어. 부인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지.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신기하게도 부인은
양상추의 힘이었는지 아기를 가졌어. 그리고 얼마 지나 예쁜 딸이 태어났지. 네. 부부는 이 아이 이름을 양상추의 힘을 받아서 생긴 아이라며 라푼젤이라고 지었어. 며칠 뒤 우르르 쾅쾅 천둥이 치더니 마녀가 갑자기 나타났어. 오호호호호호호, 이쁜 아이가 태어났구나. 내가 데려가겠다. 이 아이를 예쁘게 키워서 영원히 늙지 않는 약을 만들 재료로 써야겠어. 마녀는 갓난아기인 라푼젤을 데리고 가서는 자신의 성 꼭대기에 가두어 버렸어. 성 꼭대기에 창 하나만 있고 계단도 문도 없는 높은 탑이었지.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특히 남자는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했어. 그리고 마녀는 라푼젤의 엄마 노릇을 하면서 매일 한 번씩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갔어.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네. 밧줄 같은 머리카락이 내려갔지. 라푼젤이 창문 아래로 금빛 머리카락을 주르륵 늘어뜨리면 마녀는 머리카락을 타고 쪼르르르 올라갔지. 그렇게 마녀만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라푼젤은 갇혀서 살았어. 올라가면 마녀는 매일매일 라푼젤의 머리를 만졌어. 마녀는 신비한 양상추의 힘이 들어있는 라푼젤의 머리를 만지기만 해도 힘이 마구마구 솟아났거든. 그렇게 마녀는 라푼젤의 머리로 젊어지고 돌아갔어. 그러던 어느 날 라푼젤이 엄마, 오늘은 성문으로 밝은 햇살이 비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푸른색 풀밭을 바라보니 나가서 뛰어놀고 싶은데 딱 한 번만 나갔다 오면 안 돼요? 딱 한 번만요. 한 번이라도 편하게 마음껏 뛰어보고 싶어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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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푼젤 이 세상 끝까지. 안 돼. 밖의 세상은 무섭단다, 야. 너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노리는 악당들이 너무도 많아. 조심해야 된다. 절대 안 돼. 노노노노. 달려라, 라푼젤. 답안의 끝까지만. 오케이? 그래도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이 달리고 싶은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혼자 남은 라푼젤이 탑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이겠느냐? 셋이면 셋이지, 넷은 아니야. 넷이면 넷이지, 다섯은 아니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121개면 121개지 122개겠느냐 122개면 122개지 123개겠느냐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언제까지 숫자를 세면 다 갈 수가 있을까? 정말 끝이 없는 노래구나.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왕자가 라푼젤의 아름답고 매혹적인 이 노래에 이끌려 탑 주변을 맴돌았어. 정말 판타스틱한 노래다. 어떻게 이렇게 끝나지 않는 노래가 있지? 벌써 5시간은 들은 것 같아. 정말 엄청난 노래야. 왕자는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소녀를 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계단이나 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 그때였어.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음식을 든 마녀는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을 타고 성큼성큼 올라갔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얼마 후 마녀는 힘이 나는 모습으로 내려왔지. 이 모습을 본 왕자는
마녀가 하는 방법을 따라해서 올라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마녀가 가고 나자 왕자는 마녀를 따라했어. 라푼젤,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금색 튼튼한 머리카락이 내려왔어. 뭔가 밧줄 같았지. 매우 튼튼해 보였어. 하지만 평생 머리를 안 감았는지 냄새를 맡아보았는데 정말 강력한 냄새였어. 여튼 왕자는 깡충깡충. 왕자는 금색 밧줄에 매달려 보았지. 하지만 도저히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야. 아마 친구들 중에 밧줄에 매달려 본 친구들은 잘 알 거야. 밧줄 타기를 하려면 엄청난 팔 힘이 필요하거든. 올라가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 그렇게 깡총깡총 뛰면서 올라오는 것에 실패한 왕자는 궁전으로 돌아가서 체력 트레이너 선생님인 매미 김 선생님께 특훈을 받았어. 매달리기의 황제인 매미 김 선생님께 다양한 체력 단련을 받고 상체 근육 뿡뿡이 뽀빠이 아저씨가 되었지. 그렇게 뽀빠이 아저씨가 된 왕자는 다시 도전을 했어. 라푼젤,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다행히 이번엔 마녀같이 올라갈 수 있었어. 올라가면서 마녀가 정말 힘이 세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느꼈지. 왕자는 드디어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누구인지 볼 수 있었어. 근데 탑 위로 올라온 왕자를 보고 라푼젤도 그만 깜짝 놀랐지. 라푼젤은 마녀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 놀란 건 왕자도 마찬가지였어.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지 인간 요정인지 알 수가 없군. 아름다워도 너무 아름다워. 캡숑 짱 아름다워. 왕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탑 안에 이렇게 예쁜 사람이 노래도 잘 부른다는 게 놀라웠어. 어머, 왜 이렇게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만 있으세요? 너무 부끄럽네요. 라푼젤은 뭔가 모를 부끄러움에 볼이 빨개졌어. 아가씨, 왜 이런 곳에 매일 갇혀만 있으십니까? 저와 함께 이 탑을 나갑시다. 친근하고 멋진 왕자가 좋았지만 탑 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수십 년간 갇혀만 살던 라푼젤은 바깥 세상이 겁이 났어. 왕자님은 밖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지. 라푼젤은 고민을 했어. 수많은 날들 꿈꾸었던 나의 바깥 세상을. 그때 마음속에 들려오는 노래가 있었어. 언제나 밖의 세상을 꿈꿔왔던 나의 내면의 목소리인 것 같았어.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뤄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은 라푼젤은 왕자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지. 좋아요. 하지만 밖으로 나가려면 비단실이 필요해요. 그렇게 라푼젤과 왕자는 탑을 빠져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였지. 하지만 그러다 그만 큰일이 생겼어. 며칠 뒤 라푼젤은 올라오는 마녀를 왕자로 착각하고 큰 실수를 저지른 거야. 마녀에게 탈출용 비단실이 완성되었어요. 우리 이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라면서 마녀에게 이야기를 했지. 마녀는 뭐라고? 탈출용 비단실? 너가 탈출한다고? 거기에 나 말고 다른 사람까지 탑에들여?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분노한 마녀는 당장 라푼젤에게 가서 라푼젤의 머리를 싹둑싹둑 잘라버렸어. 그리고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내쫓았지. 그날 저녁 아무것도 모르는 왕자는 탑 앞에서 외쳤어. 라푼젤,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늙은 마녀는 잘라버린 머리카락을 탑 밑으로 내려서 왕자를 올라오게 했어. 올라간 왕자는 깜짝 놀라 물었지. 라푼젤은 어디 있어? 아하하하, 내가 쫓아내었다. 너는 뭐냐? 하하하하. 그리고 왕자를 탑에서 밀었지. 아! 높은 탑에서 떨어진 왕자는 가시덩굴에 떨어져 눈이 멀게 되었어. 보이지 않는 눈으로 왕자는 매일매일 울면서 라푼젤을 찾았지. 그러다 어느 날 라푼젤의 노래가 들려왔어.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이겠느냐,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라. 아, 저 무한반복 끝나지 않는 노래를 하는 것은 바로 라푼젤이군요. 라푼젤! 왕자님! 왕자님! 눈이 왜 안 보이시나요?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왕자는 이야기했지. 자연스럽게 라푼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 라푼젤의 뜨거운 눈물이 왕자에게 흐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라푼젤이 왕자를 위해 흘린 눈물이 왕자의 눈에 떨어지면서 왕자는 시력을 되찾게 되었어. 라푼젤, 당신 얼굴이 다시 보여요. 정말 다행이에요. 라푼젤, 앞으로는 절대 내 곁을 떠나지 말아요.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요. 좋아요. 우리 함께해요. 그렇게 라푼젤과 왕자는 사귀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라푼젤 이야기는 먼저 여기서 끝나지만 삼촌이 궁금해서 왕자에게 물어보았는데 정말 라푼젤은 역시나 멋져도 너무 멋져. 킹왕짱 멋진 여성이더라고. 왕자가 라푼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라푼젤이 정말 강한 여성이라는 거야. 그때 왕자의 도움을 받고 자신을 묶어왔던 마음의 쇠사슬을 벗어던진 라푼젤은 성 안에서 읽어왔던 다양한 책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해. 먼저 자신이 성 안에서 갇힌 이야기를 책으로 내었는데 18년간 탑에서 갇혀 지낸 내가 두려움을 벗어나는 순간이라는 책은 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지. 그렇게 유명인사가 된 라푼젤은 특히 납치당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아이 보호 관련 활동과 후원기금을 마련해서 도와주었다고 해. 그리고 학교를 설립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지속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네. 많은 가난한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얼마 정도의 돈은 가난한 자신의 친부모에게 드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드렸다고 하네. 그런데 그 많은 활동들이 가능하게 한 것은 옆에서 도와주는 왕자가 있어서였대. 그런 멋진 모습들에 반한 왕자는 문신양면 라푼젤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왕자 또한 라푼젤의 그런 모습에 자극을 받아서 자신도 열심히 나라를 위해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네. 참, 그리고 유명해진 라푼젤은 마녀에게 찾아갔다고 하더라고. 과거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지만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 장면은 전 세계로 실시간 방송되어서 너무나 유명한 영상이 되었지. 그때보다 더욱 늙은 마녀는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면서 그 다음부터는 착하게 살았다는 거야. 모두 다 정말 잘 되었다. 그지? 끝. 옛날 어느 마을에 작고 예쁜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한 부인이 있었어. 부인은 아이를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매일 노래를 불렀지. 꿈속에서도 말이야. 어젯밤 꿈속에 난 시계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내 딸의 얼굴. 이렇게 매일같이 부인의 간절한 소원을 듣고 있었던 삼신할미 요정은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다가 결국 부인을 도와주기로 결정을 했어. 마음을 다해 꿈꾸고 원하면 이루어진다지? 결국은 요정까지도 부인을 도와주기로 한 거야. 요정나라의 이쁜 막내 아이를 보내기로 하였지. 삼신할미 요정은 부인에게 아기야, 내가 작고 예쁜 아이를 보낼 테니 잘 키워보거래. 너의 정성과 노력에 이 할미가 캡숑짱 감동해서 보내주는 거야, 알간.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커다란 3가지 시련이 올 거야. 아이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키워야 한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할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부인은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지. 뛸 듯이 기쁘고 너무 행복했어. 부인은 기뻐서 또 노래를 불렀어. 오늘 밤 꿈속에 나는 내 아이를 안고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갔지요. 이런 기분을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텐데 옆에 계신 엄마 아빠는 그 기분을 잘 아실 거야. 지금 옆에 계신 아빠 엄마가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그 기분이셨단다. 울트라 캡숑 짱 해피 파워 좋아도 넘넘 좋아 얍 그런 느낌? 너희들도 세상에 태어났어. 그걸 모르면 안 돼. 너희는 최고로 사랑받고 있고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알겠지? 그렇게 삼신할미는 부인에게 꽃 한 송이를 건넸고 얼마 후 꽃 속에서 아주 작은 아이가 태어났어. 아이는 슈퍼 울트라 캡숑 작았어. 무척이나 작았지. 부인은 그 아이에게 엄지척 공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 그 이유는 엄지손가락같이 작기도 하였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어. 우리가 친구들한테 엄지를 들을 때 최고, 멋지다 할 때 쓰잖아. 부인은 그런 엄지척 들 때와 같이 자기 딸이 항상 멋지고 항상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마음에서 지어주신 거였어. 엄지척 공주야, 너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꿋꿋하게 이겨내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지척 공주가 될 거란다. 사람은 절대 키가 크고 작음에 따라 평가받는 게 아니야. 난 내 딸을 믿는다. 라고 하셨지. 역시 부인은 오랫동안 아이를 준비해온 준비된 엄마셨나봐. 그렇게 엄지공주는 태어나서 무럭무럭 행복하게 잘 자랐어. 부인은 항상 삼신할미가 이야기한 3가지 시련을 항상 생각하고 계셨어. 딸이 그런 시련이 왔을 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 부인은 사랑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책 읽기를 많이 하였으며 항상 주변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어. 또한 바탕이자 근본인 체력과 끈기를 키워주려고 노력하였지. 그렇게 엄지척 공주는 지식과 인간관계, 다양한 경험들을 배우면서 매일매일 성장해 갔어. 또한 인어공주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디. 빨간모자 CEO의 유년 시절 인생 터닝포인트, 신데렐라, 고난을 이긴 여성의 100억 소송 스토리 등 다양한 동화를 통해 많은 지식과 교훈을 책으로 얻었지. 부인은 언제까지나 아이 곁에서 지켜줄 수 없기에 자기 자신이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자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어. 뜻하지 않게 첫 번째 시련이 갑자기 찾아왔어. 엄지척 공주를 아들의 신부감으로 마음대로 결정한 어미 두꺼비가 엄지척 공주를 납치해 간 거야. 엄지척 공주는 첫 번째 시련이 너무나 놀랍고 힘들었지만 먼저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어.
그러 대신 엄지척 공주는 물고기들에게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는 사람들의 낚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어. 모든 게 낚시책에서 배운 것들이었지. 낚시책에 나와 있는 반대 방법을 알려주었어.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말이야. 그렇게 공부한 것을 사용해서 물고기들을 도와주고 자신이 도움을 받으면서 엄지척 공주는 첫 번째 난관을 해결할 수 있었어. 그렇게 엄지척 공주는 물고기들의 도움으로 연못을 탈출하였지만 무심하게도 두 번째 시련은 바로 엄지척 공주를 찾아왔어. 엄지척 공주에게 반한 풍뎅이에게 또다시 납치돼 버리고 만 거야. 엄지척 공주는 전과 같이 차분하게 현재 상황을 분석했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언제나 이길 수 있다는 손자병법의 말에 따라 생각한 결과 외모 지상주의자에다 허세가 있는 풍뎅이를 파악했지. 내 외모가 예쁘니까 풍뎅이가 나를 납치해 오다 보니 아름다운 나의 외모를 숨기고 풍뎅이의 허세를 이용하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마침 풍뎅이가 자신을 친구들한테 보여주러 갈 때 자신의 외모를 감출 수 있게 옷에 더러운 진흙도 묻히고 냄새도 나게 일부러 꾸몄어. 주변 풍뎅이 친구들은 에이, 이 못생긴 아이는 누구야? 넌 정말 눈이 안 좋구나. 내 여자친구를 봐. 다리도 6개고 눈도 쫙 찢어지고 얼마나 이쁘니? 하하하하. 친구 풍뎅이들은 그 풍뎅이를 비웃었어. 그러니까 주변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던 풍뎅이는 즉시 엄지공주를 버렸지. 또 두 번째 시련도 그렇게 현명하게 생각한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어. 하지만 그렇게 위기를 탈출한 엄지공주는 갈 곳이 없었어. 마침 그때 들쥐 아줌마의 집이 보였고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숲속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 착하고 고마운 들쥐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잘 생활할 수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의 부자인 두더지가 찾아왔어. 들쥐 아주머니는 얘야, 나랑 친한 두더지 아저씨인데 노래를 불러드리렴. 엄지척 공주는 거침없이 하여 야! 말 달리자 락앤롤. 반응 없으면 미워할 거야. 그 노래를 들은 두더지는 캡숑 짱 놀라면서 와일드한 엄지척 공주를 너무나 좋아했지. 거칠고 와일드한 모습에 그만 엄지척 공주에게 반하고 말았어. 두더지 아저씨는 바로 청혼을 했지. 들쥐 아줌마는 마침 잘 되었다면서 나이는 많지만 능력이 좋은 두더지와 결혼을 하라며 권유하셨어. 바로 세 번째 시련이 다가오는 순간이었어. 엄지척 공주는 아차했지. 괜히 내가 노래를 이렇게 잘 불러서 이런 시련이 다가왔구나 싶었어. 내가 좋아하는 락앤롤 말고 포텐독 노래를 부를 걸 그랬다고 후회했지. 집 먹고 땡집을 나서려는데 거들먹 거리다. 그리고 예전에 본 신데렐라 책에서 평생을 같이 갈 사람을 만나기 위해선 오랜 시간 곁에 두고 봐야 한다고 배웠는데 두더지 아저씨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오래 보고 싶지 않았어. 엄지척 공주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인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거든. 그래서 엄지공주는 며칠 밤을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을 정리할 겸 걷고 있었는데 제비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지. 엄지척 공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돌봐 주었어. 먹을 것을 몰래 가져다 주고 다친 몸을 정성스럽게 간호해 주었어. 그러면서 엄지척 공주는 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관계 및 연애 관련된 책도 찾아보고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많은 노력을 했어. 어떤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해결책을 찾게 되었어. 엄지척 공주가 당면한 문제 첫 번째는 현명하게 들쥐 아주머니의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결혼은 반대하고, 두 번째 두더지에게 어떻게
자신의 반대 의사를 전달하는 거였지. 엄지공주의 첫 번째 해결책은 아주머니에게 고마운 의사를 표현하는 거였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덜 불편하도록 들쥐 아주머니에게 도움이 되려고 했지. 방법으로는 들쥐 아주머니가 음식을 정성껏 잘했는데 그걸 판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파는 것을 도와드렸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과 친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 결과 며칠 만에 들쥐 아주머니 혼자서도 살 수 있으시게 인터넷 판매 시스템을 만들어 드렸어. 아주머니는 돈이 풍족하지 못해서 힘드셨는데 이제는 여유 있게 사실 수 있다면서 행복해 하셨어. 그렇게 도움이 되고는 엄지척 공주는 말씀드렸어. 여기 오기 전부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원치 않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지. 아주머니는 엄지척 공주에게 도움을 받은 것도 있고 그 마음도 이해가 되기에 아주머니의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 그러면서 엄지척 공주는 아주머니로 하여금 두더지 아저씨에게도 의사를 전달하게 했지. 또한 엄지척 공주는 두더지 아저씨의 상처를 생각해서 긴 장문의 편지도 썼어. 두더지 아저씨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좋은 면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결혼에 대한 생각도 썼지. 그동안 읽었던 많은 책들과 교육이 두더지의 마음을 상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편지를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었지. 편지를 받은 두더지 아저씨도 마음을 접으셨어. 그렇게 엄지척 공주는 현명하고 똑똑하게 자신의 시련을 이겨나갔어. 그러던 중 제비도 몸이 다 나았지. 몸이 나은 제비는 자신이 도움받은 것에 보답을 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엄지척 공주에게 공주님, 제가 아는 남쪽 여정 나라에 공주님과 비슷한 분들이 많아요. 거기로 가시지 않으실래요? 제가 그쪽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기회가 펼쳐지는 것을 느꼈어. 들쥐 아주머니와 살 생각도 했지만 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 그동안 3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강해지는 것도 느껴서 자신감도 생겼어. 적으로 엄지공주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느꼈어. 고마운 들쥐 아주머니가 걱정이 되었는데 사업도 성공적으로 잘 돼서 이제 떠나가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결정을 내린 엄지척 공주는 들쥐 아주머니에게 잘 말씀드리고 제비의 등을 타고 남쪽 나라로 떠났지. 도착한 남쪽 나라는 정말 판타스틱했어. 자신과 비슷한 친구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도 좋았어. 거기에 하고 싶었던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었지. 좋아하던 취미인 옷도 만들어 팔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 배우고 싶었던 외국 언어도 배우고 정말 행복했어. 자신과 같은 도전과 성장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니 행복했어. 그렇게 엄지척 공주는 자신의 다양한 능력을 성장시키고 발휘해 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대. 참, 요즘 들어보니 그렇게 열심히 사는 엄지척 공주는 자신과 마음이 맞는 남자친구도 만나서 잘 만나고 있다는데 조만간 좋은 소식도 있겠네. 기분 좋다. 그치? 고 엄지공주는 엄마인 부인에게도 제비를 통해 연락을 해서 얼굴도 보고 자신의 남자친구도 소개시켜 드렸다고 하더라고. 부인은 시련을 멋지게 이겨낸 엄지척 공주를 보면서 엄지척! 하면서 칭찬해 주셨다고 하더라고. 자기 딸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재밌게 하는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너무 뿌듯하셨다는 거야.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겠지. 끝! 친구들 이야기 재밌게 잘 들었어? 엄지척 공주의 모험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다. 우리 친구들도
어려움이 오면 이건 나를 성장시키는 시련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당당하게 이겨내자. 삼촌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잘할 거라고 믿어. 언제나 삼촌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또 삼촌이 질문 한 개만 남길게. 친구들이 엄지척 공주였다면 3가지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지 부모님과 한번 토론해보자. 아마 재밌는 시간이 될 거야. 그리고 댓글에 친구들 이름을 남겨주면 인트로에 친구들 이름을 불러줄게. 사랑해 친구들. 안녕. 바이바이.